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신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중 천국의 열쇠 바로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내용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저 역시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 옆에는 책 신부님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천국의 열쇠 주인공 프랜시스 치점 신부님의 이 회고담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이 시간 함께 얘기 나눌 부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천국에 대한 열쇠라는 책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도 말씀드렸고, 네. 또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제 오늘은 2부에 대해서 2부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부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 관해서는 그 치점 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 중국 선교를 가기 전까지 네. 거기까지를 해당하고, 다음 시간에 할 3부는 그 치점 신부님이 중국 선교를 가서 거기서 겪었던 이야기들,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끝내고 돌아와서 본국에서 그 마지막 이제 본당 신부로서 지내는 그 이야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둘로 나누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그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치점 신부님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조부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외조부 중에 그 외할머니가 특히 좀 심하게 좀 학대를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크다가 그 폴리 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네. 폴리 아주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이제 그 치점 신부를 데려오죠. 그렇죠. 데려와서 폴리 아주머니가 이제 키우게 되죠. 근데 이제 폴리 아주머니는 이제 그 마음속으로 이 치점이 이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되는 것을 굉장히 바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치점 신부는 폴리 아주머니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폴리 아주머니의 그러한 바람을 그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으로 이제 살아가지만은 또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사제 서풍을 받습니다. 사제 서풍을 받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좌 생활을 해요. 보좌 신부로서. 그렇지만은 두 군데 보좌 생활을 하면서 다 어떤 외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네. 보좌 신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결과로서 중국 선교를 떠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정말 저도 이 천국의 열쇠를 읽으면서 아까 그 어린 시절 부모를 그런 부득이한 사고로 잃게 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전 눈물을 흘리면서 네,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읽는 내내 이 치점 신부님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어린 시절 치점과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성소의 길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린 시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였고, 네. 또 어머니는 그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자란 치점인데요. 그렇지만은 서로 어떤 종파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사이좋게 네.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지만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두 부모를 잃게 되고 고아가 돼버린 이 치점을 조부모가 이제 받아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부모 중에 그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 치점의 그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재산이 있는 관계로 해서 그거를 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하게 이 학대를 하고 이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네. 그 개신교 신자였어요. 개신교 신자인데 상당히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점은 어릴 때 이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네.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중요하다. 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조부모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폴리 아주머니가 그렇게 학대받고 살아가는 이 치점을 발견을 하고서 네. 결국에는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 폴리 아주머니가 이 치점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네. 이제 어린 시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특히 이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밀리, 네. 나중에는 이제 주교가 된 밀리지만은 그 밀리도 친구고 네. 그 다음에 또 여자친구가 있어요. 노라라는 여자친구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된 네. 그 탈록이라는 또 친구도 있고요. 네.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커서 이제 치점이 이제 신부로 생활하면서 네. 이러한 이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런 친구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폴리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는 거. 네.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베드로 같은 경우 동생 안드레아가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제자가 되게 하죠. 네. 또 예를 들어서 그 니고데모 같은 네. 경우도 필리포가 니고데모를 인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치점도 고아로 이제 자랐지만은 그런 주변의 친구들 또 폴리 아주머니의 그런 보살핌 이런 거를 받으면서 이제 크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정말 이 치점 신부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비록 어린 나이에 또 부모님을 잃었고요. 또 이 갖은 학대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경험이 돼서 또 좋은 친구들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치점 신부님이 또 이렇게 있기까지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점 신부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폴리 아주머니가 바라는 대로 네. 치점은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신학생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았어요.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폴리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부가 돼서 그 중국 선교할 때도 많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이제 잘 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쁠 때라든지 슬플 때라든지 이러한 폴리 아주머니로 인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겪어내고 이제 이랬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 아주머니는 이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폴리 아주머니의 권유대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신학교 생활 중에서 하다가 이제 그 노라, 네네. 자기의 여자친구인 노라가 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러한 그 소식을 확인을 하고 네. 그러면서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이제 마음을 잡고 다시 신학교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지만 또 나중에 부제품을 받고 나서도 그 좀 방황을 해요. 네. 이게 어느 날 그 신학교를 나가요. 그래서 4일 동안 또 배회를 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신학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신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네. 사제 석권을 받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해집니다. 네. 이제 사제 석권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 그 신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또 신부님이 계세요. 네. 그 신부님이 얘는 도저히 신부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신부님이 이 치점을 방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일기장을 발견해요. 네. 네, 그래서 일기장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감명을 받습니다. 네. 이 치점이라는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학생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로 해서 치점을 굉장히 변론을 하는 네. 그런 신부님이 되는 거죠. 네. 네, 정말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참 여기저기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말도 생각이 났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는 인생사라는 네, 이런 표현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드디어 치점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네, 사제서품을 받고 보좌 신부로서 우리 치점 신부 사모 활동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보좌 신부님으로서 두 군데를 사목을 네. 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처음에 갔던 곳은 이제 탄광촌입니다. 네. 이제 그 동네가 탄광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목하는 곳이에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사목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임 신부님과의 관계였어요. 네. 물론 뭐 지금 시대에도 사실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의 관계가 조금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당시라고 따진다면은 그 1800년대 후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거의 1900년대 이전에 바로 그 당시인데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유럽의 교회상을 이 주임 신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책은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부임한 이 본당 신부님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고 네.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주임 신부님하고 생각하는 거고 이 치점 신부가 생각하는 거고는 너무나 일치된 점이 없어요. 네. 너무 달라요. 어떤 인간성도 다르고 또 어떤 교회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치점 신부는 그래도 그 신자들 편에서 네. 뭔가 좀 사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본당 신부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편에서 네. 자기 편에서 내가 사목을 한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그런 사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치점 신부님은 이제 그 교회가 나가야 될 길, 네. 정말 참된
진정한 복음화의 길을 이제 자기의 사목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곳이 탄광촌이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당 주임 신부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주임 신부니까 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의 질서 안에서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그런 사고방식과 함께 또 그 주임 신부가 생각하는 거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네. 신자들은 돈을 많이 내라고 강론 시간에 그렇게 윽박을 지른다든지 또는 뭐 평신도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꾸짖는다든지 이런 태도 그런 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주임 신부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교회 네. 본당의 재정이 튼튼해야 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거는 다 따라야 돼. 무조건 이런 복종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주임 신부이기 때문에 이 치점 신부가 생각하는 그런 사목의 그런 스타일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탄광촌 신자들을 치점 신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청년들,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즐기고 그런 어떤 그런 시설들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게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주임 신부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주임 신부 몰래 그 계획을 짜가지고 네. 그 지역에 좀 부유한 분과 네. 통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해서 그 리크레이션 센터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그 리크레이션 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도 있고 네. 자기네들이 또 모여서 어떤 댄스 파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그 본당 주임 신부가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너무나 정말 화가 난 화가 거죠.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본당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네. 쫓겨나서 두 번째 본당으로 가는데 이 두 번째 본당의 주임 신부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은 굉장히 그 세속적인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명예욕이라든지 야망이 큰 그런 본당 주임 신부였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보좌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네. 거기에 자기 친구 네. 안셀모 밀리 신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밀리 신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동료니까 같은 친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리 신부하고의 관계도 또 역시 별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 그 마리아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리아의 우물을 밀리 신부가 그거를 굉장히 신비화 시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거짓으로 그것을 그 성지화 시키려고 하는 네.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에 가면은 루르드 성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성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좀 병약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곳에 와서 성모님을 만나고 네. 성모님이 말을 듣고 네. 거기에서 이제 쇠비 솟는 그런 샘물을 마시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데 뭐 며칠 동안 안 먹어도 괜찮아. 네. 네.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그 체험을 했다는 것을 널리 이제 알리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거를 또 본당 주임 신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본당 주임 신부가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저 루르드 성지와 같은 곳으로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뭐 지역에 있는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다 알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또 묵주기도도 바치고 뭐 이런 성지화가 조금씩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게 되는데, 이제 치점 신부님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네. 결국에는 그 어떤 성녀로까지도 취급받게 되는 그 소녀를 찾아가게 돼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성은까지도 뭐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의심을 품고, 이제 나중에 네. 이제 먹지도 않고도 이렇게 견뎌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밤중에 이렇게 먹는 거 실컷 먹고 네. 그리고 견딘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거짓이네요. 네, 완전히. 그리고 그 소녀는 어떻게 보면 조울증 환자, 네. 빈혈증 환자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너무 신비화시킨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거를 결국에는 치점 신부님이 다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네. 드러내서 이게 정말 그렇게 루르드 성지처럼 그런 곳이 아니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밀리 신부라든지 그 본당 주임 신부로서는 정말 너무나 이 치점 신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믿죠. 네, 믿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치점 신부는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게 돼 있는데, 네. 떠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동네에서 그 어떤 청년이 그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칩니다. 네네. 그 다리를 다치는데 그 다리 한쪽이 거기서 그 어떤 그 염증이 생겨나면서 다리 한쪽으로 인해서 거의 이 청년이 임종 상태에 네.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결국엔 마지막 수단으로 그 마리아의 우물이라는 데를 데리고 갑니다. 유모차에 자기 아들을 태워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퍼가지고 다리에다가 이거를 붓습니다. 네네. 여러 번 붓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놀랍게도 그 다리가 치유가 돼요. 네. 그래서 그래 골마서 거의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임종하게 될 그 청년이 네. 살아난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이 치점 신부가 알게 되고 나서 정말 그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다. 네네. 정말 오묘하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확실히 신앙의 기적이다. 그렇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다. 요르단의 물, 루르드의 물, 마리아의 우물의 물, 어느 물이든 간에 그것은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 웅덩이의 흙탕물이라도 그것이 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는다면 믿는 마음에는 보답이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지진계가 격동을 기록해 간다. 그것은 신의 불가지성에 대한 인식의 엷은 빛이었다. 그는 열렬히 기도했다. 오 하느님, 저희는 이 세상의 시작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깊이를 모르는 시면 속에 아주 하찮은 개미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두께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막이 덮여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려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 하느님, 저에게 겸손과 그리고 신앙을 주십시오. 네. 네, 264쪽이었어요. 정말 저도 다시 한번 가서 꼭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 치점 신부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진정으로 깨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오늘 이 시간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시간 내용 살펴봤는데요. 자, 이 시간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이 3부에서 마저 이 천국의 열쇠 재미있는 부분들도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